돈이 되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 이정민 FA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돈 되는 뉴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내년 주식시장 전망들 많은데요. 귀에 눈에 쏙 들어오는 주제네요. 내년 증시 6대 주도 테마입니다. 5G 콘텐츠, 핀테크, 그리고 2차 전지 친환경, 소부장 이 6개가 될 거라고 전망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저도 일단은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올해 일단은 다 한 번씩은 주목을 받았던 테마주들이 지금 현재 6대 테마로 다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이제 그 호흡을 좀 이어갈지 말지를 이제 좀 시장에서는 좀 판단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5G가 좀 가장 뜨거운 올해 테마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MW를 대장주로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은 상승 보여주면서 뜨거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이제 그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이제 5G 테마주를 좀 투자를 망설였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워낙 시장이 좀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장세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5G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KMW를 좀 예로 말씀드린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까지 빠지는 이제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워낙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3분기 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 편입니다. 좋게 나온 편이겠지만 증권사 예측치보다는 좀 낮게 나오면서 그런 실망 매물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5G와 관련된 뭐 통신 장비 특히나 그 안테나 관련된 업종들은 올해 4분기 실적도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절적인 요인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빌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그 옥상에 보면은 이제 그 안테나가 달려 있죠. 근데 이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춥기 때문에 외부에 그런 안테나 설치하는 것 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통신사들 자체가 원래 좀 그런 식으로 좀 겨울에는 이제 장비 설비를 많이 이제 좀 설치를 안 하는 이제 추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4분기 때는 그런 장비 업체들의 매출은 원래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K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1선을 돌파하면서 요 며칠 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들은 바로 원래 주가가 6개월 선반영되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네. 내년 1분기와 2분기를 이제 노리고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KMW 말고도 이제 또 우리가 또 OTT 업체들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OT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출해 있는 업체가 이제 그 넷플릭스밖에 없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HBO 등 여러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나왔지만 정확한 스케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날짜가 나오면은 이제 무섭게 그 날짜 이제 나올 때까지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날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일단은 뭐 OTT 업체들이 좀 진출을 하게 된다라면은 컨텐츠 업체들도 그에 따른 동반 상승을 어느 정도 좀 꿈꿀 수 있다. 특히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컨텐츠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업체들이 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OTT 업체들의 그 한국 진출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제작하는 드라마나 컨텐츠들이 얼마나 히트를 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종목들이 훨씬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가 히트 치는 그 드라마들이 이제 좀 있다라면은 그때 좀 주가를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사실 시장의 기대치만큼 상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네. ESS가 워낙 이제 화제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2차 전지 테마주들이 큰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업체들이 지금 현재 그 대응책을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이제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이제 실적이 찍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차를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모빌리티 자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장에서 결국에 밀고 있는 이제 섹터는 2차 전지가 탑재되어 있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절대적인 파이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큰 흐름에서는 2차 전지 내년에 좀 유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그 극일 테마주로 많이 여름에 언급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실질적으로
실제로 시장의 기대치만큼 실적이 좀 나와준다라면은 지금 현재 그 기대만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 실적을 바탕으로 좀 뜨거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요. 제가 일단은 지금 내년을 바라봤을 때 가장 추천드리는 종목은 KMW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제가 추천드리는 추천 등급은 1등급이 되겠고요. 매수 시장 가격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21선을 돌파하고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부근인 이제 19,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수로 이제 좀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49,000원이죠? 예, 49,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10만 원까지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그 뭐 ZTE 등 업체들이 지금 현재 납품을 아직 이제 4분기 때는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제가 상해 출장을 갔을 때 보니까 여전히 좀 이제 설비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가격은 10만 원까지 바라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45,000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은 15개 이상의 테마가 네. 형성이 되면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 많은 테마 가운데서 가장 크게 연 고점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오른 게 사실 5G거든요. 네. 말씀해 주셨던 KMW고요. 여타 다양한 테마들이 있고 사실 오래 움직였던 테마도 있고 크게 안 움직였던 테마도 있고 6대 테마 가운데서는 일단 설명을 쭉 해주셨고 핀테크와 친환경은 빼고 나머지를 좀 관심 있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KMW 올해 불꽃 시세를 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내년 해외 성장의 모멘텀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한 차례 더 내년의 시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매수가 49,000원 대비 2배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네요. 이어서 두 번째 돈 되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리츠를 포함한 지수 거래소에서 16일 첫 발표됩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같은 그런 지수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워낙 이제 지금 현재 큰 흐름에서는 이제 증권 시장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까 네. 많이 좀 고민하는 제발 부분이 좀. 네네 맞습니다. 제발 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좀 활성화 되나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금 자산이 너무 많이 지금 현재 유동화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 곳을 잃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한국은행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 뭐 머니마켓 펀드 그리고 뭐 2년 이내에 이제 이제 예금 및 적금 등을 좀 다 계산해 봤더니 2,700조 원이나 되는 자금이 현재 지금 시장에 풀려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버블도 만들고 문제점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주택 시장, 부동산 가격을 좀 잡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와 정반대로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도 뜨거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유동 자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자산들을 좀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증권 시장으로 좀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을 좀 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을 놓고 봤더니 이제 지금 현재 리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이제 종목으로 따진다면 맥쿼리가 있겠죠.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올해 초부터 이 12월까지 주가로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당 성향도 높고요. 그래서 이런 리츠 상품들을 좀 전반적으로 묶어서 이제 좀 만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주들도 이제 아무래도 배당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이제 그 주가 흐름 때문에도 이런 식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 상품을 놓고 봤을 때 좀 주목해 볼 부분은 리츠를 70% 묶었고요. 그다음에 우선주를 30%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선주보다는 리츠가 뜨겁다라면 개별 리츠는 나는 좀 대응하는 게 자신이 없다. 그렇다라면은 이번에 이제 16일 날 상승하는 지수와 이제 편입되는 이 상품을 좀 다루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내가 개별주 대응은 좀 쉽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큰 흐름의 시장 흐름은 좀 추종을 하고 싶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배당 성향도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해당 종목들 중에서는 특히나 좀 눈여겨본 부분은 네. 신한 알파 리츠라는 이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제 7,700원대에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추천 등급은 3등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워낙 거래 대금 자체가 절대 대금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추천 등급 3등급으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9,440원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21선에서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주가 지수만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면 아마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지점 가격은 7,73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9,200원까지 좀 바라보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7,000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배당에 대한 기대 뭐 전혀 없이 쏙 빠져 있는 주가가 네. 지금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는 오피스 리츠고요. 이 오피스의 공실에 큰 문제만 없다면 사실 주가가 빠진 부분은 좀 과도할 수 있거든요. 배당 수익률 그리고 또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신한 알파 리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9,2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2차 전지 사업에 우리 금융권에서 6조 원을 지원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일단 대표적인 이제 또 경쟁 업체들이 있죠. 뭐 CATL 그리고 뭐 비아디 등 워낙 또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도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 이제 화학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등 우리나라도 이제 분명 경쟁력 있는 글로벌한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에게 좀 전반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6조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들로 생각을 해봤다라면 제가 이 좀 협약들을 좀 구체적으로 봤더니 마이너스 통장 개념입니다. 바로 6조 원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네. LG 화학이 예를 들어 설비 투자를 한다 이러면은 이제 그 6조 원이라는 그 룸 안에서 이제 그 필요한 자금만큼을 은행에서 이제 편하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협약이 체결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 시장에서는 계속 중국 이제 그 업체들 배터리를 쓰는 그런 자동차들한테만 이제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6일 날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그 외산 배터리 업체들을 이제 그 탑재한 전기 자동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지금 LG화학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테슬라의 모델 3 이제 중국 공장에서 지금 현재 이제 생산되는 거기에 이제 들어 납품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베이징 벤츠에 이제 그 E 클래스 그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에 지금 지금 전기차 배터리 팩을 현재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내 업체들이 이제 정부의 지원을 좀 받아서 기술력은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을 좀 빠르게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정부의 지원이 나온다라면 그만큼 좀 효과적인 이제 좀 성장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장 전반적인 흐름 대비해 가지고는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좋지 못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40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30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10월부터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10월 초에 한번 저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2월 초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다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매수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등급은 2등급을 드리겠고요. 매수 지원 가격은 29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3만 원 이제 목표 가격으로 말씀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28만 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KMW와 LG화학이 각각 1등급, 2등급 받았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